6시입니다. 메타는 꿈, 유니버스는 우리가 만들어갈 내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공간, 이프렌드의 메타버스 라이브 토크쇼 메타톡 메타준입니다. 벌써 지금 세 분의 게스트를 지나서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오늘 제일 기대하는 두 남자. 제가 원래 남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남자는 안 좋아하는데 이 두 분은 너무 모시고 싶었어요. 왜냐면 처음 뵀을 때부터 이 두 사람은 붙이면 재밌겠다. 뭐가 터지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자, 오늘 메인 주제, 4월의 아름다운 봄날을 맞아 봄 햇살처럼 눈부시게 샤이닝한 두 남자를 모셨습니다. 자, 이 손님들 공개하기 전에 오늘 요거 좀 같이 저랑 진행 도와주실 이프렌즈 MC 라이언님 먼저 소개할게요. 라이언님. 네, 안녕하세요. 메타버스 이프렌드에서 아바타 노래방 MC와 보이그룹 이프레쉬의 리더를 맡고 있는 라이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라이언님도 우리 이프렌즈의 가장 핫한 셀럽 아니십니까? 과찬이십니다. 지금 겸손하면 안 돼요. 메타버스에서 좀 건방져도 돼요. 라이언님. 근데 라이언님 오늘 출연하신 분들하고 약간 비주얼이 비슷하신데? 아유, 그런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도 일부러 저희가 이 두 분 딱 했을 때 MC 그 서포터 MC 누구를 할까 고민하다가 그분을 해야겠다. 이게 셋이 서 있으면 완전 옴무 스타일. 느낌 알죠? 옆에 아직 집에 안 가고 그 두 분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민누찌님이 같이 계시는데. 저도 한번 말해주세요. 네. 네, 저는 사실 그 전에 이미 진행이 끝났지만 오늘 상우님과 성현님 또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아직도 집에 안 가고 남아 있는 민누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 자, 제일 하이라이트. 메타준이 기대하는 게스트 소개해 주세요, 라이언님. 이 두 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먼저 한 분부터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웹드라마와 배우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우리 서상호님과 요즘 불타는 트롯맨으로 굉장히 핫한 분이시죠. 우리 홍성현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옆에 역시 오늘 계속 고생해주고 계시는 노동용 MC. 자, 이민천님 옆에 같이 계시고요. 네. 노동용 MC입니다. 덕스. 예, 먼저 그 서상호님 먼저 인사해주시고 자기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 쇼호스트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채널도 활동하고 있는 배우 서상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성현님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듀스 X 101이라는 프로그램과 불타는 트롯맨에 참여했었던 지금은 이제 트로트를 좀 열심히 하고 있는 홍상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이게 오늘 계속 눈호강을 하는 날인가 봐요. 저는 남자 정말 싫어하거든요. 남자 싫어하는데 같은 남자가 봐도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훈훈하기도 하고 뭔가 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끼리도 호감형인 스타일이 있잖아요. 맞죠. 저도 옛날에 막 아주 어렸을 때 여기 제가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공감 안 하실 것 같은데 유승준, 유호성 막 이런 형들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초창기에 예전에 막 멋있는 형들 있어요. 지금은 장동건 씨 아세요? 물론 알죠. 그런 형들 90년대 드라마 보면은 옛날에 그 슬램덩크 초창기에 우리나라도 농구 드라마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마지막 승부 이런 거. 그 형들은 사춘기 때 나도 크면 저런 멋있는 형이 돼야지. 그러면 호감이 막 가고 막 그러거든요. 맞죠. 근데 오늘 모신 두 분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호감이 갑니다. 서상호님 저의 좀 잡설이 어떠신가요? 그 칭찬을 너무 해주셔가지고 지금 엉덩이가 자꾸 들썩들썩거려가지고 너무 그냥 불편해요. 저는 너무 좋은 말만 해주셔가지고 저희 오늘 좀 그 4월의 샤이닝이다 보니까 불편하게 만들어서 더욱 빛나게 해주는 거. 감사합니다. 성현님도 이렇게 같이 룸메이트랑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처음에 이렇게 나오게 될 줄 상상도 못했고 이제 뭔가 사실 이제 어떻게 될까, 오히려 잘 될까, 아니면 도 아니면 모 느낌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재밌게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란 게 두 분하고 이제 처음에 컨택을 했을 때 서로 같이 섭외를 받았는데 서로 몰랐어. 근데 알고 보니 두 분이 같이 사셔. 예. 그게 그날 아침에 이제 제가 12시였고 성현이가 이제 3시였는데 이제 카톡을 하잖아요. 그럼 집에 다 없으니까 나는 12시에 오늘 미팅 있어 했는데 또 성현이는 3시에 미팅 있어 이러길래 그 미팅이 오늘 우리 둘 다 있구나 했는데 같은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우연이. 먼저 좀 간단하게 프로필 좀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 성현님은 요즘 준비하고 계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은 이제 그 트롯맨 방송이 끝나고 바로 원래는 이제 곡을 저도 이제 트로트를 이제 정식으로 좀 할 생각이 있어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내기는 좀 제가 부족한 감이 좀 있어서 트로트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고 지금 이제 곡을 이제 작곡가님 미팅도 하면서 준비 중입니다. 네. 그럼 상호님은 요새 어떠세요? 저는 뭐 원래 하던 이제 채널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조금 더 넓게 아까 전에 희주님이 나오시던 그 루디고에도 저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두 분이 나이가 좀 그래도 있지 않아요? 그쵸. 아니 루디거는 좀 학생들 일찍 많이 나오는데. 희주님은 나이가 어떻게? 희주님도 나이 좀 있으시죠? 아. 아마 친구 동갑. 아. 네. 근데 그쵸? 그래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땐 그래서 선생님 역할로 나왔었어요. 제가. 아니 그래서 솔직히 저를 선생님으로 이렇게 역할을 해주셨는데 저는 근데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근데 그 다음 번에는 또 학생으로 불러주시고. 근데 오늘 보니까 두 분 다 네. 너무 학생 같아.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상호님은 사실 메타준 PD가 픽한 겁니다. 아 정말요? 어디선가 유튜브에서 흘러다니는 알고리즘 영상을 보다가 네네. 제가 여기 이 전체 행사를 진행하시는 메타톡 PD님한테 아 네네. 저분이다. 저 이미지가 내가 원하는 거다. 아. 원래 상호님 처음 뵀을 때 그 약간 건축학개론 같은 남자들 첫사랑 영화에 나오는 약간 그런가요? 착한 두 번째 선배. 네. 뭐 그런 역할. 솔직히 주인공은 아니고 네네네. 주인공은 약간 좀 뭐 이재훈 씨 같이 좀 찌질하기도 하고 아, 뭐 맞아요. 유연석 씨 같이 막 뭔가 얄밉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뭔가 나는 세 번째 인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 혹시 건축학개론 영화 보셨어요? 그럼요. 당연히 어, 봤죠. 원래 제가 경험한 20살 때 수지 스토리는 보통 수지 주변에 한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재훈처럼 되게 찌질하게 좋아하는 그쵸. 그러면 친구랑 맨날 상담하고 지 혼자 연애하고 원래 거기서는 판타지예요. 그 수지 씨가 이재훈하고 서로 좋아했다는 거는 솔직히 판타지야. 맞아요. 대부분의 80%는 자기 혼자 착각하고 그쵸, 연애하거든요. 상상 속. 그래서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중에 웹드라마로 웹드라마나 넷플릭스 드라마에 내가 좀 기회가 생긴다면 네. 그거의 적나라한 버전을 만들고 싶어. 아 옛날에 웹툰도 찌질의 역사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맞아요. 실제로는 이재훈 자기 혼자 사랑하는 건데. 맞죠. 네. 수지가 막 15년 뒤에도 널 만나고 싶어. 이거 다 판타지예요. 여자들은 기억도 못 해요. 그걸 기억 이제 못하죠. 낱낱이 파헤쳐서 이렇게 막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그런 느낌의 뭔가 청춘 멜로에 좀 어울릴 것 같은 인상이셔서 조금 그 수지 옆에서 그 세 번째 인물이 그런 역할이거든요. 유연석 맞아요. 오빠 같이 돈 많고 얄미운 오빠가 있고 이재훈 같이 자기 혼자 뭐 연애한 애가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수지랑 친한 오빠. 근데 막 부담 안 주는 그냥 그래 수지야 네가 편한 대로 해. 약간 이런 느낌의 오빠 있잖아요. 네네네. 그 느낌에 좀 상호님이 잘 맞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좋게 봐주셨어요. 여자를 잘 위로해 주시나요? 여자를 잘 위로입니까? 네. 근데 위로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신 것처럼 뭔가 저는 편하게 해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좀 불편한 거 좀 싫어해서 전 편하게. 좀, 부산 분이신데 사투리가 거의 없으신데요? 그렇죠. 또 연기를 하려면 또 많이 고쳐야 돼서 네, 고친 겁니다. 그러면 이 역할을 부산 사람 역할을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근데 네. 아쉽게도 아직도 한 번도 뭔가 사투리를 쓰는 역할을 맡아본 적은 없어요. 우리 메타준 PD님께서 건축학개론 계속 말씀하셨는데 네네. 혹시 그 배우를 하게 되시게 된 그런 인생 드라마 같은 게 있으셔서 배우를 시작하시게 되신 걸까요? 이걸 또 말하게 되면 좀 뭔가 긴데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학생 때 뭔가 좀 많이 방황을 했었어요. 공부를 안 했죠. 그러니까 뭐 싸우거나 이러진 않았고 공부를 안 했어요. 어쨌든 학생 신분에서 제일 해야 될 거는 공부인데 네. 제가 좀 친구들 좋아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고 근데 대신에 이제 학예회나 뭔가 이런 장기자랑 같은 데는 매년 나갔거든요. 네. 그걸 이제 엄마가 기억을 하고 사실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끌고 갔어요. 연기 학원으로. 네. 그래서 19살 때 이제 18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정확하게는 19살 때부터 이제 연기를 시작하게 돼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개인적으로 조금 가수나 이런 거를 꿈꿨었는데 저는 반대로 이제 어머니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던 케이스거든요. 그런 부모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힘든 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지금 많이 힘드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렇진 않고 저는 행복해요. 진짜로. 네. 아니, 나이 재밌게. 또래가 또 라이언님하고 좀 비슷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닌가요? 제가 93년생입니다. 저는 97년생. 또 동생 근데 약간 형 느낌이 있긴 하네요. 네, 훨씬 네. 근데 왠지 이렇게 셋이서 소주 한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비주얼이? 소주 좋아하시나요? 저 오늘도 생각 중이어서 저희가 근데 이게 혹시 민누찌님 어때요? 이 셋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기 좋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훈훈하지 않아요? 저 완전 행복해하면서 봤잖아요. 흐뭇 그 자체. 아니 저 아까 말씀드린 저 진짜 남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이게 뭔가 청춘 느낌이 딱 들어. 맞아요. 괜히 막 나도 설레는 그냥. 저런 친구들 어디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이제 저는 사실 그 나이가 좀 있어요. 저희 사실 한 거의 10살 이상 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 내 청춘을 그리워할 때가 있어서 요새 유튜브에서도 그거 아세요? 옛날 거 막 컨텐츠 되게 유행하는 거. 뭐 옛날 몇 년 전에 온라인 탑골공원이라고 뭐 인기가요 옛날 거 틀어준 것도 인기 있었지만 드라마도 요새 옛날 거 되게 막 검색해서 많이 봐요. 그러니까 지상파에서 뭐 옛날 드라마도 그 시기에 맞춰서 키워드 잘 해가지고 막 올려가지고 옛날 드라마 요새 많이 보는데 생각보다 조금 유튜브 많이 보는 MZ들도 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슬램덩크를 극장 가서 제가 2번 봤는데 20대 10대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 내용을 이해는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홍성현님 쪽 말씀 좀 나눠보자면 네. 그 성현님이 이제 좀 아이돌과 트로트라는 완전 다른 세계로 지금 전업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솔직히 저는 PD 입장에서 제 음악 PD를 방송 컨텐츠를 한 10년 만들었는데 크게 아이돌 컨텐츠를 한 70% 하고 트로트도 한 10%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어쿠스틱 음악이라 할까요? 좀 이렇게 인디 밴드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한 20% 정도 했었는데 그래서 좀 다양하게 경험을 한 편인데 저 나름 그 장르 간의 벽이 꽤 심해요. 네 맞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한번 넘어가는 게 쉽지 않은데 좀 고충이나 고민 같은 거 없으셨을까요? 사실 제가 편하게 잘할 수 있었던 거는 뭐 춤이나 노래, 아이돌 진짜 공연이나 무대는 하면서 제가 진짜 단순히 그냥 즐기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많이 했었는데 이제 트로트도 처음에는 이 방송을 계기로 그래 한번 해보자. 원래 싫어하진 않았으니까 많이 듣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노래 부르는 발성이나 창법 이런 게 불러야 되는 방법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연습을 하면서 오랜만에 이제 재밌게 한 게 아니라 막 욕도 하면서 막 또 연습하다 그냥 마이크 내려놓고 막 욕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좀 많이 지금도 연습하면서 그게 좀 스트레스나 좀 힘든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가수분들도 제가 예전에도 그 원래 그런 발라드 가수 하다가 트로트 하시는 여자 가수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서 가끔 얘기해 보면은 이게 대상이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발라드 할 때는 대학 축제 가서 20대 대학생들 앞에서 노래를 맞아요, 했는데 갑자기 이제 어디 뭐 무슨 빨간 고추 아가씨 축제 대회 막 이런 데 가서 하고 산딸기 연령대가 축제 가서 하고 확 낮아지니까 처음에는 좀 현타가 오더래요. 왜냐면 현타라는 게 물론 우리가 그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느낌이 그렇잖아. 되게 대학생들의 막 그 뭐 젊은 혈기에 환호하는 거랑 이제 할머니들 앞에서 막 춤추시고 이러는데 노래하는 거랑 약간 다른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있잖아요. 저는 PD 생활하면서 느낀 게 트로트 무대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신나요. 네. 요즘에 보는데. 네. 네. 그 또 아이돌 컨텐츠는 팬덤이 좀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주 오래전에 저 어렸을 때는 그 탑 배우들, 탑 가수들이 다 지상파에 1번부터 10번까지 다 나왔어요. 그냥 거의 1위 후보급 가수가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신인들 쭉 나오다가 이제 후반부에 조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재밌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아니어도 다 막 손 흔들고 있어. 그래서 옛날엔 분위기가 되게 뜨거웠어요. 되게. 가수들도 치열했고. 근데 요새는 좀 덜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돌들은 요새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면 막 좋아하는데 별로 관심 없는 가수 나오면 싹 빠지기도 하고 분위기가 그래. 근데 트로트는 그냥 즐기셔. 하는데 공연과 이 행사를 이제 가끔 하는데 진짜 그날 기분이 뭔가 컨디션이 안 좋다가도 딱 노래 시작하고
반응을 보면은 제가 더 재밌어지고 막 그런 게 진짜 있더라고요. 막 춤도 추고 막. 네. 그러니까 또 생각보다 뭐 연배 있으신 팬분들이 또 되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홍성현님을 잘 몰라도 막 70대 할머니가 아이고 저 청각 누구야? 왜 이렇게 이쁘게 잘 생겼어? 이러면서 그냥 맞아요. 노래도 잘하네 이러면서 그런 느낌? 엄마 되게, 아빠의 마음. 실제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네, 그쵸. 막 앞에서 같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보통 그 노래를 오히려 제가 뭐 트로트라고 해도 엄청 신나는 트로트가 있고 약간 감성적인 트로트를 무대를 하면 저보다 더 들으시면서 더 감명 깊게 들으시면서 그냥 행사를 갔는데 우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노래 할 때는 이제 저는 원래 아이돌 했을 때 못 겪어봤는데 용돈 하라고 막 5만 원 막 와서 넣어주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와. 진짜 편하게 막 그렇게. 근데 요새 되게 신기한 게 20대 여성분들도 남자 트로트 가수를 좋아하세요. 왜냐면은 그 여자분들이 또 이제 또 메타주님 뭐 그래도 뭐 여자를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보면은 트렌드적으로 보면은 그 정장 입은 남자를 멋있게 보잖아요. 근데 트로트 딱 그 남자 가수분들이 다 말끔하게 되게 옷을 깔끔하게 입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민우진 트로트 좋아하세요? 아우 저 사랑합니다. 민우진 약간 좀 트로트 감성이 좀 있어 보여요. 아 있어요. 이거 약간 좋은 의미인 거죠? 좋은 의미죠, 좋은 의미죠. 사실 근데 저는 우리 성현님 보고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원래 성현님이 처음에 푸드 엑스원 저는 봤었거든요. 아, 그때 네네. 나왔을 때 근데 방탄소년단 노멀드림 하셨었잖아요. 네, 그때 메인 래퍼로 나오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네. 네 트로트를 하셨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원래 가수셨나? 래퍼가 아니셨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원래 래퍼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신 건가요? 저는 사실 이제 아이돌 연습생 때부터 이거는 제가 거의 올라운더라고 하죠. 좀 포지션이 뭐 춤이랑 랩이랑 보컬을 다 했었어요. 다재다능하신 그런 거네요. 사실 진짜 보컬을 하고 싶은 게 더 마음이 있었는데 랩을 또 하다 보니까 좀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랩 네가 해볼래? 그러면 네 해보겠습니다. 또 막 이렇게. 네, 저는 사실 아까 그 성현님께서 자기소개 해주셨잖아요. 근데 전 그게 생각이 났어요. 푸드 때 혹시 자기소개 하셨던 거 생각나세요? 그때 김경호 그래서 그거 한번 가능하시면 흑역사예요. 처음부터 기억나요. Hello everyone. 영어도 잘 못하는데 외우려고 Hello everyone. My name is 성현호. 막 이러면서 이러니까 더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럼 보여달라고 하는. 보여달라고 하는 거야. 처음부터 그때 이랬죠. 그때 지금 그 뒤로 지금 몇 년 동안 안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지금 이 순간야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데요. 이게 흑역사라뇨. 바이브레이션을 좀 그걸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퇴근해봐도 될까요? 아니 지금 근데 지금 민누찌님이 원래는 민천님 팬인데 지금 민천님이 저렇게 혼자 지금 구석에 지금 처박혀 있는데 신경을 안 써줘 지금. 남자의 마음이 민천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중에 제일 친한 사람 민천님 한마디 하시죠. 이제 방학권 생긴 건가요? 예. 원래 마음이 갈 때 같네. 원래는 세 분을 이렇게 오늘 출연진 분들 중에 제일 친한 사람인데 저희가 지금 두 분 보자마자 이제 쳐들어올 때가 아우라에 뭔가 원래 이제 끌려가요. 오늘 원래는 세 뭔가 분을 매력적이에요. 티키타카를 오늘 보려고. 매력적인 분들이 저희가 지금 민찬님이 한번 두 분에 대한 인상을 좀 소개해 주세요. 아우라에 네. 그러면 제가 한 분씩 뭔가 매력적. 형님들의 매력을 형님들이죠. 네. 민천님이 한번 두 분에 대한 인상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한 분씩 그 형님들의 매력을 왜냐면 진짜 너무 오래된 사이들이어서 네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상우 형님은 매력 포인트가 진짜 딱 하나 말할 수 있는데 그 몸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형님 또 바디 그 프로필 같은 것도 있으시고 그리고 운동을 진짜 진심으로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처음 뵀을 때 아마 여름이었는데 형님이 그때 반팔을 입고 있으셨어요. 어슬핏. 네. 그 팔뚝을 보고 이제 이렇게 사실 얼굴이 잘 매치가 안 됐었는데 이렇게 눈망울이 저렇게 사슴인데 팔뚝은 또 마동석이고 이러니까 건들면 안 지금 되겠다. 되게 마동석까지는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되게 잠깐 끊어서 죄송한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저기 상호님 몸 얘기하니까 갑자기 분장실에서 어떤 여자분이 지금 뭔 얘기하면서도 훔쳐보고 있어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아 그러면 그 상원님 그 운동을 그럼 보통 네네. 어느 정도 해야 몸이 좋아져요? 일단 저는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한 2년 정도 됐는데 어느 정도 해야 뭔가 몸이 좋아진다는 기준은 없는 것 같고 저는 그때 선수 생활을 했었어요. 아 어떤 선수요? 그 휘트니스 선수를 해가지고 오. 이제 그 되게 강도 높은 훈련을 해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냥 지금 하는 PD를 때려치고 그냥 운동을 1년 하고 싶네요. 근데 그때 제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배우 일도 잠시 접어두고 운동만 했어요. 네. 한 3개월 정도는 매일 하루 2번씩 운동하고. 아 그러면은 집에서 두 분이 운동하실 때도 있나요, 같이? 아 저희요? 네. 진짜 얘가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성현이를 운동을 좀 시켜보려고. 근데 성현이가 무용을 오래 해서 몸이 좀 이렇게 각이 져 있어요. 네. 지금도 솔직히 운동은 저기 상호님 더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어깨는 지금 성현님이 장난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무용을 오래 해서 어깨가 딱 펴져 있거든요, 성현이가. 그래서 운동을 좀 시키려고 제가 헬스장을 좀 데리고 갔는데 2번 하고 아파가지고 도망가더라고. 원래 운동 처음 하면은 조금 네. 막 알도 배기고 그러는데 저도 맨날 헬스장을 가는 편이어가지고 네. 맨날 가시게 되시면은 이제 조금 익숙해지시지 않을까. 익숙- 저는 그 헬스가 그 아픔이 익숙해지고 싶지 않은 아 했는데 막 자세는 또 좋고 하는데 저는 막 20kg 막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60 막 이렇게 들고 있는데 저거 어떻게 하냐 이러고 해서 하루 하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우가 야 뭐해 일어나. 나 진짜 오늘 나 아닌 것 같다.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몸이 아프면 안 돼 했더니 내일 춤춰야 된다고. 된다고 운동을 그만해야 된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딱 두 분 인터뷰를 저번에 사전 면담을 했을 때 노래 부르는 가수와 배우가 한 집에 산다잖아요. 되게 재밌잖아 이 스토리 자체가. 네. 어떻게 이렇게 같이 사시게 되셨는지 계기가 너무 궁금한데요. 일단 처음에 만났을 때 네. 되게 성향이 비슷했어요. 저희 둘 다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혼자 각자 서울에서 이제 그 싸워 나가고 뭔가 이제 서울에서 혼자 살다가 뭔가 성현이란 친구를 만나서 저도 이제 마음 붙일 곳이 생기고. 붙일 곳이요. 네. 네, 성현이도 아마 저한테 마음 좀 열어줬나 봐요. 그래서 성현이도 한 번도 같이 산 적이 없었고 잠깐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같이 살면 되게 좋은 시너지가 나겠다 해서 같이 살게 됐어요.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좋은 시너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굳이 꼽자면은 조금 이건 안 맞는다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게 그런 거였어요. 운동. 네. 뭔가를 할 때 그 방식 그쵸? 저는 이제 좀 다 생각하고 오늘은 이거 해야 될 거 하고 뭔가 이제 저한테 필요한 거를 좀 그리고 좀 느려요 제가. 뭘 할 때 천천히 이런 스타일이고 상우는 막 바로 일어나서 막 빨리빨리 오늘 할 거 딱딱 하고 이런. 제 방만 불 켜는 게 아니라 일단 불을 다 켜요. 거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어나면은 불을 다 켜고 이제 전 에너지 있게 좀 다시 뭔가- 끄고 전 다시 켜고 더 자고 네, 더 맞아요. 자고 싶고. 맞아요. 그런 스타일. 여기서 뜬금 민유찌님의 첫인상 투표를 한번 해볼게요. 두 분 중에 표를 한 표 주신다면. 갑자기요? 네. 근데 저는 네. 원래 솔직히 말해도 돼요? 네. 근데 민찬이 항상 올리신 거 아시죠? 네. 처음 봤을 때 네, 그런 드라마 핸드폰 이렇게 드라마로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 상훈이 너무 잘생기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방금 봤다가 성현님이 너무 잘생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 오늘 약간 상훈이 눈빛 봐. 더 금사빠시네요. 잘생 금사빠. 더 실물보다 사진보다 더 이제 실물이 미남이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처음에는 상호님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상호님이 저 남자답게 좀 눈도 크고 잘생겼다 생각했는데 성현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믿음이 가요. 약간 좀 듬직한 느낌이 있어서. 성현이한테요? 응. 저한테는 믿음이 우리 사라지. 그래서 하나 궁금한 게 네네네.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원래 저는 옛날에 좀 방송 PD를 하겠지만 그 전에는 원래 드라마 작가랑 영화 시나리오 지망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캐릭터를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붙으면 이런 갈등이 생기겠다. 아, 그런 상상을 해보는데 만약에 어떤 한 여자가 두 사람 앞에 있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그래서 전 궁금했던 게 두 분 취향이 어때요? 이상형?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 달라요. 완전. 먼저 상호님은? 일단 저희는 완전 다르고 저는 외형보다는 뭐라 해야 될까 뭔가 좀 느낌을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하는 태도도 완전 달라요. 저는 훨씬 더 감정적이고 이제 성현이는 훨씬 더 이렇게 절제돼 있는 스타일이에요. 드라마 스토리 따지면 처음에는 상호님을 좋아했다가 나중에는 성현님한테 가지 않을까요? 그 기회 틈 나면 바로 들어가는. 스윗남이고 저는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 맞아요. 네. 상호님 나빠 보여. 에이. 내가 봤던 건축학개론의 그 오빠 아니야. 또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잘 해주는데 어. 저 약간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표현이 뭔가 너무 다정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말하니까 옆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마이크. 아 민찬님 민찬이가 뭔가 엉덩이가 숨겨진 막 뭐가 이럴 있으면 때마다 얘기 좀 해줘. 옆에서, 민찬님 이런 때 무건의 등장해야 큰 돼. 소리가 들려. 아유. 발언권이 뭐라고? 하나도 없어 민찬님. 아 뭐 근데 뭐 형들 다 이렇게 잘 아니까. 사실 네. 여자를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민찬님이고. 네. 여자를 제일 좋아한다고요? 아 그럼요. 네. 진짜요? TMI인데 이거? 네? 와. 여자들이 민천 아내님 지금 나가셨나? 괜찮나 지금? 팬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민찬님의 전 궁금해요. 여자 취향이 어떤지. 저 민찬이 여자 취향 뭐예요? 빨리 얘기하세요. 저는 형들이 제 여자 취향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아 섹시한 스타일. 이제 와. 저는 형들 먼저 민찬이 이제 그랬어요? 튕기느라고. 민찬이 그랬어? 아, 오랜만에 당황하는 표정 오랜만에 봐. 그러니까 마음이 크고 마음이 넓고. 민찬이 실망했겠다. 와. 지금 좌부를 안석하고 계시거든요. 민찬이 아까 EBS 스타일 좋다면서요. TVN 말고. 아까 그랬어요? 민찬님이 나 깜짝 놀랐어. 그런 표현을 쓸 줄 몰랐어. EBS 스타일과 TVN 스타일이 있다. 와. 근데 여기서 이제 해명해줘야 될 건 진짜 뭔가 그러긴 해. 여자를 잘 그 몸 그러니까 뭔 소리야? 모른다.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아직. 뭐가 나올 뻔했는데.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오히려 좀 막 말하고 여자들 뭔가 친구들도 있을 때 오히려 말은 저희가 이제 막 하고 이런 스타일이고 인천은 당황했다.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다. 아니 똑바로 말해줘야지.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런 사람 아니다. 당황했다. 아니지. 그리고 애초에 저희가 사실은 저희끼리 많이 놀지 뭐 그렇게 막 맞아. 그렇게 저희 그렇지 않잖아요. 네. 원래 제가 지금 열심히 기획안 올려서 예산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세 분 같은 캐릭터를 드라마 주인공으로 하고 싶거든요. 그 셋이서 그 각자 뭔가 실패했어. 한 명은 뭐 운동하다 실패했고, 한 명은 뭐 가수하다 실패했고, 한 명은 사업하다 실패했어. 근데 다 20대 초반이에요. 이 친구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다 접고 게스트하우스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집이 없이. 재밌다. 그래서 셋이서 게스트하우스인데 로맨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캐릭터가 다른 거야. 여행하면 그 또 마음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 풍경도 보여주고, 그래서 그 지자체에 좀 협찬도 받고 좀 이렇게. 와. 그래서 그런 걸 좀 기획해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민천님은 처음에는 되게 소심한 캐릭터로 잡았어요. 아 네. 민천님은 현지 가서도 쉽게 말해서 이제 길에서 말 걸고 막 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 안 하고 막 현지에서 앱으로 사람 찾아 막 이렇게 그런 캐릭터. 근데 상우님은 적극적으로 이제 현지에서 막 저분 예쁘시네 막 이런 스타일. 그러면서 막 말 걸고. 파악을 다 그냥 끝내버리셨. 그리고 이제 성현님은 네. 약간 묵묵하게 그냥 상우님이 하는 거 보고 있어 그냥. 그 약간 민천이 한심하게 보면서. 사실 실제 캐릭터는 이제 약간 이렇게 바뀌었죠. 아 그래요? 네, 실제는 저는 이제 묵묵하게 뭔가 천천히 스며드는 스타일이고 성현이는 아. 예쁘시네 뭐 약간 이런 오. 스타일이죠. 아이고. 이렇게 가자. 어딜 그래서 그 세 청년들의 좀 좌우 충돌 이야기에 물론 저는 메타버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걸 섞어야 돼서. 근데 현지에 가서 이제 메타버스 기능을 써서 뭐 길을 찾기도 하고 뭐 옛날에 연락 안 되던 친구를 메타버스 앱으로 찾기도 하고 뭐 그래서 옛날 첫사랑을 만나기도 하고 게스트하우스에서 뭐 그런 스토리로 옴니버스로 약간 남자 셋의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라는 딱 캐릭터가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각각의 캐릭터 너무 다르긴 하다 그죠? 네. 세 명이 너무 재밌어. 시트콤 같아 그냥.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 좀 그 쇼박스나 이런데 나오는 드라마 스타이즈 많잖아요. 맞아요. 사실 거기 소재로 너무 두 명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남자 두 명이 그러니까 뭐 좀 컨셉상 좀 아직 돈이 없는데 서울에 뭔가 투룸 같은데 살면서 근데 강남 한복판이야. 각양각색의 매일 일이 일어나잖아요. 솔직히 에피소드 물어보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물어보셔도 돼요. 성현이는 지금 한 200개 정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오늘 궁금한데요? 컨셉을 이렇게 좀 잡았구나. 줄였네 200개면. 그러니까. 아니 이제 좀 나도 살아야지. 사람답게. 아 모르겠다. 이제 좀 믿음이 좀 사라지고 계신가요? 좀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걸 네네.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돼. 저희가 이제 오늘 사실 컨셉이 좀 이따가 다음 게스트도 그렇지만 이게 꼬치꼬치 뭐 무슨 어디 사세요? 뭐 하셨어요? 뭐 이런 거 파는 데가 아니고 우리가 메타버스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얘기해 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분 배우고 가수고 저도 컨텐츠 PD인데 뭔가 색다른 걸 만들어 볼 생각을 해보면 좋잖아요. 브레인스토밍 같이. 근데 제가 봤을 땐 두 분이 현재가 너무 캐릭터고 스토리야. 근데 사실 살짝 만약에 더 까기 시작하면 이게 대중한테 어떻게 비칠까? 나 하나 궁금해. 민느찌님 보실 때 이 두 남자가 같이 집에 살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저요. 두 분이 같은 집에 사시면 근데 의외로 별로 안 싸우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많이 싸우시나요? 거의 안 싸워요. 의외로 약간 서로 다르면 오히려 잘 살기도 하잖아요. 잘 맞기도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민느찌님이 갖고 있는 혹시 순수한 호기심 같은 거 없나요? 순수한 호기심이요? 저 순수하지 않은 호기심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 뭔가 계속 아니 뭔가 그런 공기가 방송 불안한 보면 공기 아, 보자. 두 분 중에 한 분이 여자친구를 강풍이 올 집에 것 데리고 같은. 왔을 때 이런 거.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분들의 여자친구 유머를 알고 싶지 않습니다.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상상하지 않는군요. 상상하고 싶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송이 안 돼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상훈님 덕스 얘기를 빨리 하고 싶단 말이에요. 네? 자, 하세요 그러면. 근데 아까 PD님께서 보셨다는 그 영상이 그게 혹시 아닌가요? 어떤 맞아요. 상훈님 맞아요. PD님이 보신 영상은 그 다른 웹드라마의 영상이고 그거는 남자친구 역할로 약간 스윗하게 나오는 되게 스윗했어요. 진짜. 네. 그래서 정말 기다려주는 오빠 같은. 기다려주고 이제 뭐 들어주고 여자친구 있으니까 넌 저쪽으로 가. 뭐 이런 스타일. 왜냐면 제가 아까 또 성현님도 말씀드렸던 게 거기 제가 봤던 영상에서는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봤던 영상은 이제 진용진님의 없는 영화라는 그 영화에서 이제 어른 편이었죠. 맞아요. 거기서 이제 덕스로 출연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알고 그쵸 계시네.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 보자마자 깜짝 놀랐잖아요. 또 덕스다 이러면서. 네 거기서 이제 BJ 역할로 나오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아프리카 방송에서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 다른 한 분과 이제 덕스 이렇게 딱 둘이 라이벌로 약간 그쵸, 이렇게 그쵸. 있는 걸로 나오셨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 이미지가 아직 저한테 좀 박혀 있어요. 좀 맞아요. 양아치 같은. 네 맞아요. 네. 양아치 같은 느낌. 실제로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네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약간 있다는 말이 좋잖아요, 그렇죠? 아직 약간 남아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 캐릭터가 너무 세서 제가 어떤 맞아요. 곳에서 이렇게 출연을 하든 덕스 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네, 그쵸. 맞아요. 뭐 그 다른 데에서 뭐 준수도 있고 뭐 이번에 루디고에서는 재환도 있고 뭐 딴 데 이렇게 계속 있는데도 계속 덕스밖에 안 나와가지고. 맞아요. 덕스가 너무 셌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전 정말 궁금했던 게 그 볼 때 이제 BJ가 정말 진짜 방송하는 BJ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원래 이런 방송 좀 해보셨나? 아니면 이런 걸 좀 많이 보셨나? 좀 어떻게 연구를 하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맞아요. 그걸 찍고 이제 인터뷰를 또 한 게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 텐션이 되게 높아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그 방송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많이 보고 그 친구 중에 이제 BJ라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 방송 준비부터 이제 끝나는 것까지 한 몇 번 정도 보고 실제로 방송을 한 2번 정도 켜봤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네. 진짜요? 네. 그 아프 쪽에서. 네, 그쪽에서 이제 혼자 켰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고. 형님 쉽지 않다고. 네. 사람들이 그거 쉽지 맞아요. 많이 들어오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네. 방송. 그래서 카메라를 켜고 그냥 계속 혼자 뭔가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척하면서 즉흥으로 계속 경기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도움이 저는 근데 그 덕스가 성현이를 좀 오마주한 게 있어요. 진짜요? 그러실 줄 네네네. 알았어요. 진짜. 근데 진짜로. 네. 어떤 모습인가요? 네.
성현이가 되게 텐션이 높고 말을 재밌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성현이를 보면서 연구를 많이 하고 많이 따라한 부분이 많아요. 되게 욕도 욕도 네, 친구들끼리 있으면 이제 카메라 없는 자리에서는 막 네. 많이 그럼요. 친구들끼리 그럴 술자리도 수 하면 있죠. 야막 이러고 막 맞아요. 제가 봤던 그 덕스님의 이제 그 여기 덕스 이제 오디션 영상을 올리셨잖아요. 사실 저 그거 보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보자마자 욕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 아 그것도 보셨어요? 아, 네, 봤죠. 근데 그게 다 성현님이었다. 네, 지금 보신 게 덕스가 아니고 성현이 형이에요. 아, 충격이네요 그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너무 성현이까지는 아니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 성현이 이미지 너무 이렇게 깎이니까. 네, 지금 자. 이 마음 내려놔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성현입니다. 성현이에요. 네. 네. 성현이 형이에요. 네네. 지금 성현님은 좀 그래도 저 매니지먼트 케어가 좀 있지 않나요? 아 근데 이제 네. 사실 그 제가 그 케어를 제 성격이 네.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게 원래는 이제 네. 공인이고 네. 회사 이제 눈치를 좀 보지 않고 싶은 성격이 있었고 뭐 제가 그렇다고 실수를 막 하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말할 때도 뭔가 꼭 뭔가 갇혀 있고 싶지 않았어요. 원래 케어를 많이 받고 싶은 성격도 아니고 좀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이제 그래도 어떤 걸 요새는 이제 뭘 하려고 하면은 조금 그래도 얘기를 하고 상의를 하고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상호님은 조금 자유로운 좀 배우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 방금 든 생각인데 둘이 약간 비스티 보이즈 같은 거 해도 재밌겠다. 아니면 이제 뭐 강남 2024 해가지고 오늘날 옛날에 강남 1970이라고 그 김래원 씨랑 맞아요. 그거 알죠? 알고 있어요. 그 컨셉의 지금 버전 뭐 그런 거 해가지고 그런 식의 뭐 쇼 드라마든 웹 드라마든 컨셉상 그 스토리를 이어가는 거죠. 보통 요새 쇼츠 드라마들 보면은 조금 대중들이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소재들이 많잖아요. 무슨 뭐 헌팅 같은 것도 있고. 맞아요. 사실 그런 거 좀 어울릴 것 같아서 두 분이. 근데 그런 소재 좀 출연하면은 회사가 싫어할 수도 있나? 근데 좀 제가 뭐 사실 많은 터치가 그러니까 진짜 좀 오히려 뭔가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회사 지금 저희 회사 쪽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저희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어떻게 할까요? 이것보다는 좀 제가 하고 싶으면 저희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좀 말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센 것도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하고 싶어요. 좀 센 거를 좀 하고 싶은 사람이었고 원래 뭔가 답답하게 너무 좀 저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싶은 이런 거. 네. 잘해요, 근데 진짜. 네. 그러다가 제가 다 배운 겁니다. 사실. 사실은 진짜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이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현이 형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성현이 형이 이렇게 영향을 끼쳐서 정말 성격이 변해버린 친구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안 잘 좋게? 된 친구들도 있고. 안 좋게 이렇게 바뀌어버린 건가? 그게 또 양날의 검이긴 한데. 그죠? 네. 네, 아무튼 아니 뭔가 딱 홍성현님은 딱 그냥 계속 보면 볼수록 좀 의리가 있으실 것 같은. 네. 친구 진짜 돈보단 진짜. 친구. 네. 근데 그건 진짜 맞아요. 저도 그게 중요하거든요, 진짜로. 네. 상호님은 친구보단 돈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근데 늙었다. 진짜 친구 의리 빼면 저 시체여가지고 정이 많아요. 말은 그렇게 하고 돈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호님은 좀 친구보단 사랑일 것 같아. 맞아요. 만약에 여자분이 막 이런 거죠. 성현 오빠 만나지 말고 이제 나랑 살아 이러면은 성현 친구한테 막 미안하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집을 나갈 것 같아. 근데 성현님은 여자친구랑 헤어질 것 같아. 아니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대답 있다고 상상하고. 내가 만약에 여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두 분한테 상황극을 들을게요. 여자친구가 두 분한테 각자 서로의 그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게 싫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그렇죠. 너무 친구랑 논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랑 만날 거면 그 집 나와서 자기랑 살아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저는 이제 이러면 안 되겠지만 처음에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좀 이해를 해달라고 말을 좀 저는 이제 공존하고 싶거든요. 친구는 친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여자 때문에 친구를 버리고 이런 게 싫어서 그렇게 말을 해서 많이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럼 거짓말을 치면 안 되는데. 우유부단 이제 보니까 성현님 우유부단은 잠깐 넘겨서 상관이 없을 거예요. 일단 그 전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사람을 일단 만날 뿐더러 성현이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렇게 뭔가 단호하게 얘기하는 사람을 선호하진 않고 근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친구보단 사랑이긴 해요, 확실히. 그게 이제 영화도 보면은 예전에 그 더 킹 영화 그 조인성 씨랑 류준열 씨 나온 영화가 있거든요. 네네네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류준열 씨랑 조인성 씨가 어떻게 보면은 여자들이 좀 불편해할 수 있는 관계예요. 류준열 씨는 주먹 쓰는 세계, 어두운 세계 있고 조인성 씨는 그 양지에서 뭔가 검사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뭔가 만약에 그 상호님이 지금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기 맨날 그 성현님이 막 싸움박질 하다가 다치고 들어오고 막 피멍멍이 되고 그걸 또 막 옆에서 챙겨주고 막 친구니까. 근데 그걸 여자친구가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과연 상우님은 친구를 챙길 것인가, 친구를 버릴 것인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많은 근데 분들이 어쨌든 친구 관계는 이제 동성이고 어쩔 수 없이 마음이 가는 건 이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전 성현님 다를 거라 생각해요. 성현님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저는 좀 그래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 뭐 사랑이 뭐 여자가 사랑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저는 근데 좀 친구가 있어야 친구가 없이 연애를 해도 행복하지 않은 스타일. 좀 일단 내가 친구가 있어야 그리고 저는 여자친구가 분명히 뭐 있어도 편한 부분이 있고 좋은 부분이 있지만 사실 제가 진짜 편한 거는 친구예요. 뭐 있어야 제가 연애를 할 수 있는 거고 친구가 없으면 연애하기도 뭔가 제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네. 오늘 여자친구 이거 안 보나요? 저 여자친구 있나요? 갑자기 공격을.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런 저 여기 좋아. 못하겠어요. 던졌는데 와 유도신문 넘어갈 뻔했어. 잘했네. 그러면은 저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 저 두 번 봤잖아요. 저는 어느 유형 같아요? 일단 여자를 되게 좋아하실 거. 여기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 뭐라고요? 사랑이요, 사랑. 다음에 우리 인연 없는 걸로 하죠. 사랑입니다. 섭외 누가 했나요? 아니요. 다음에 인연 없는 걸로. 이거 잠깐만 제- 민누찌님 제가 저 어때요? 저 어떤 사람이에요? 얘기해줘. PD님이요. PD 똑똑하신 스마트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의리 있어요? 아니면 여자 좋아해요? 또 의리 있죠. 의리 있으시죠. 있으시죠. 그거 봐요. 의리는 진짜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도 의리랑 사랑 중에서는 피디님도 이제 사랑 쪽을 선택하실 것 같은. 뭐 진지하게 사랑을 많이. 성현님 생각은 어때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어떤 이미지에서 그렇죠? 근데 근데- 저도 말씀하세요. 뭔가 그게 이미지가 오히려 쉽게 누군가를 만나고 그런 사람 그런 분이 아니신 것 같고 만약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 분을 만난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면은 사랑을 더 택하지 않을까. 민우주님. 저는 방금 말씀해주셨던 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PD님께서 일본 애니메이션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약간 소녀 감성 있는 그런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들으면서 PD님이 약간 소녀 감성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약간 그런 걸 말씀해주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원래 30대까지는 그랬어요. 상우님하고 똑같았어요. 30대까지. 근데 40이 돼 보니까 물론 가족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보다 우선되는 건 가족인 것 같아요. 여자보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제 뭐 배우자가 되면은 당연히 친구보다 중요하죠. 근데 그냥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사실 친구도 시간이 지나면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나이 들면 어떨 때 전화 한 통할 사람이 없을 때가 꽤 많아요. 근데 의외로 물론 내 전 여친도 전 여친 연락하면 안 되지. 어쨌든 뭐 지금 현재 만나는 이성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뭐 가끔 1년에 한두 번 통화하지만 그러니까 언젠가 10년 20년 지나서 지금은 같이 살았던 추억 있지만 각자의 길을 가고 있을 때는 진짜 1년에 한 번 보는 사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성현님과 상호님도 그때는 의외로 여자친구보다는 성현아 뭐하냐? 이렇게 전화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의외로 40대 넘어가니까 친구가 소중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무슨 말인지 뭔가 너무 공감돼. 근데 그게 아마 성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 다 느꼈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저도 19살 때부터 올라와서 혼자 이제 서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마음 붙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도 사실 성현이랑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서울에서 거의 마음을 처음으로 붙인 친구거든요. 저는 제 마음 속에 있는 친구는 처음으로 사귀었던 친구고
성현이는 모르겠지만 너는 아니야? 그 생각 정리되면 말씀. 알았어요. 하여튼 저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고맙고 아마 근데 진짜 죽을 때까지 볼 것 같은 친구라고 생각해요. 전. 가수 김동률 선배 노래 중에 청춘이란 노래가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원래 그 에필로그로 이렇게 나레이션을 유희열 씨가 땄는데 그 내용이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 세계, 뭐 내 아내, 내 아이들, 뭐 나의 부모님 이런 세계와 너의 세계가 달라지고 있다. 뭐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또 친구 나는 결혼했지만 친구는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와중에도 10년 만에 만나도 그냥 너는 내 모습을 담고 있구나. 막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진짜 한 40, 50 넘어가면 내 젊은 날을 사실 잊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머리 희끗해지고 주름도 잔뜩 됐지만 성현이 다시 만나면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요새 많이 연구하는 게 메타버스적 효과거든요. 제가 메타버스라는 좀 어려운 분야에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대체 메타버스 뭐지? 이걸 왜 하려고 하지? 보니까 최근에 유행하는 슬램덩크나 뭐 작년에 30년 만에 개봉했던 탑건 2나 이런 게 결국 사람들이 내 좋았던 전성기, 그러니까 전성기라는 게 별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의 전성기가 막 내가 엄청 잘 나가고 권력이 넘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아 그때 그 녀석하고 몰래 극장 숨어 들어가서 탑건 1을 본 게 전성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두 분이 앞으로 배우로든 가수로든 더 성공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둘이 지금 살 맞대고 살았던 이 순간이 인생에서 전성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을 후벼파는 딱 그 뭔가 영화 한 편 본 느낌? 진짜 맞아요. 결말? 좋은 결말? 어떻게 저는 PD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방금 딱 멘트 방금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솔한 인생 선배의 조언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뭐 근데 아직 크게 성공을 못했다 보니까 고민이 많아요. 사실 나중에 아마 두 분도 그 생활을 하면서 생각보다 큰 성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점점 계속해도 아 나는 왜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될까? 이런 시점이 왔을 때 미래에 조금 지쳐있는 상호와 성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혹시 지금 이 순간에 혹시 있을까요? 조금 지쳐있는 미래에 10년 뒤에 잘 안 돼 있는 상호와 성현. 사실 그 목표가 어느 지점을 정해 놓느냐에 따라 이제 성공과 뭔가 이제 각자의 성공과 실패가 있겠지만 물론 높이 가는 것도 성공이지만 저는 지금도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항상 실패하죠. 오디션에 떨어지는 게 항상 실패고 뭐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있는 가장 많은 그런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있는데 지금 사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뭔가 좀 약간 지쳐 있어요. 지금 살짝. 제가 너무 많은 걸 하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쇼호스트도 했었고 뭐 운동도 진짜 트레이너만큼 했었고 또 배우도 하려고 하고 또 요리도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베이킹도 하고 있고 많은 걸 하려다 보니까 되게 지칠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 지금 제가 상호님을 처음 봤을 때 네.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보고 싶다고 생각한 게 좀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 저도 지금 직업상 이것저것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냥 편하게 어떻게 보면 남들보단 편하게 직장에서 다니긴 했지만 뭐 예능을 만들다가 음악을 만들다가 스포츠도 잠깐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열심히는 해보려고 해요. 저도 탑 클래스의 재능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 들 때도 문득 있다가 근데 또 저를 신뢰해서 뭘 해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막 내가 생각하는 큰 성공을 못해. 아 나도 나영석 김태호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돼. 막 그런 식의 올 때 자꾸 지치더라고요. 너무 이것저것 하게 되고 하나에 집중도 안 되고 상우님 봤을 때 묘하게 아 이 사람은 좀 나랑 지금 시기가 비슷하지 않을까? 뭐 그런 감성이 들었어요. 그 화면 속에 그 사람의 모습만 보고도 그냥 혼자 추측한 거긴 한데 근데 반대로 성현님은 뭔가 불타는 느낌이에요. 정말 불타는 트롯맨처럼 생각보다 눈빛에 광안도 있고 네네. 굉장히 지금 도전적이에요. 맑은 눈의 광채. 네. 광인. 그래서 광인. 저는 궁금한 거는 지금 불타는 성현님이 혹시라도 잘 안 됐을 때 지쳐 있는 다른 자아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저는 원래 그러니까 사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딱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지금이 제가 뭔가 가장 불안해야 될 시기고 뭔가 고민도 많을 왜 답답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 길을 택하면서 지금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고 한 게 생각을 바꾼 게 만약에 또 언젠가 지쳐있는 저를 본다면 그냥 별 말을 길게 안 할 것 같아요. 아직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닌가 보지. 더 해봐. 약간 그냥 이렇게 좀 실패라기보다는 언젠간 성공을 하겠지. 좀 그냥 저를 좀 의심을 저한테 좀 안 하는 스타일. 네, 그냥 해보자. 언젠가 되겠지.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생각 누가 들으면 막연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저한테 의심을 안 하기 때문에 좀 항상 힘을 내고 뭔가를 그냥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재단하는 것들도 가끔 있잖아요. 야 홍성현, 여보 너 그렇게 열심히 했다더만 이 정도야? 아니면 혹은 뭐 부모님들도 아니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이제 다른 거 해라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땐 이제 사실 변명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니까 좀 아쉽다 나도. 근데 뭐 언제 되겠지 이러면서 좀 그런 말에 대해 좀 저의 지금 상황을 막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좀 마음이 있죠. 주위 생각 안 하시고 좀 자신만의 그 주관이 뚜렷하신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엄청 원래 그게 좀 심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말은 듣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생각보단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는 꼭 해야 된다로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에 더 잘 된 것도 있지만 뭔가 안 된 것도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좀 주변 시선을 좀 들으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거에 좀 맞물려서 좀 나아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호님은 조금 매너리즘 약간 있어 보이고, 근데 성현님은 야, 이럴 때도 있는 거지. 그냥 해보면 되는 거지. 나아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할 때 옆에서 보는 상호님은 어때요, 기분이? 맞아요. 그 아까 같이 살 때 시너지라는 게 사실 이런 거거든요. 저는 좋은 영향. 도전도 많이 하니까 실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실패가 맞닥뜨렸을 때 전 제 자신을 이게 채찍질 많이 하거든요. 어제 뭐 저녁에 치킨 안 먹을 걸. 뭔가 치킨 먹었던. 그래서 화면에 조금 제가 바로 어제 생각했던 건데 네. 어제 빵 먹지 말고 그냥. 뭐 그렇다거나 어제 운동을 갔었어야 했는데 갔었지만 아니면 뭐 그 전전날에 그 저번 주에 조금 더 하나라도 대사를 더 보고 친구를 만나지 않고 뭔가 대사를 하나 더 봤었어야 했는데 이런 그런 죄책감이나 뭔가 저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또 상실감이 큰데 성현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덕스의 캐릭터가 성현이를 조금 오마주했다는 게 보고 배웠다는 게 그런 자유로움 뭔가 몰라 모르겠어 그냥 해 막 이런 톤 그런 것들을 사실 배운 거예요. 말투나 뭔가 행동 이런 거는 저에서 나온 거고 그런 성현이는 그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뭔가 저도 성현이를 보고 배우고 성현이도 아마 저를 보고 느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스토리상 뭐 강남 2024나 뭐 그런 식의 두 남자의 뭐 방황기 인생 이런 거 하고 싶었던 게 딱 두 분이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요즘 20대 후반의 남자분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뭐 롤모델이 뚜렷하게 영웅들이 넘치는 시대도 아니고 네. 박찬호, 박세리 있던 시대도 아니고 내가 누굴 따라갈지 모르는 이정표가 없는 길을 걷는 세대다 보니까 두 분도 거의 그 세대의 대표적인 중심 세대다 보니까 근데도 저는 두 분 보고 너무 좋았던 게 되게 그래도 아직 에너지가 있다. 저희 원래 메타톡의 기획 의도는 꿈을 잃어버렸거나 꿈을 잊은 사람들에게 꿈을 되새기는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자거든요.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 두 분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분 사실 꿈이 너무 크지 않아.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꿈이 꼭 굳이 막 내일 엄청난 걸 해야겠다. 뭐 트로트 스타가 돼야겠다. 무슨 대배우로 성장해서 헐리우드로 가야겠다. 그게 꼭 꿈은 아닐 수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본인들의 꿈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해 주실래요? 상호님부터. 뭔가 너무 꿈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약간 제가 항상 생각해오던 게 있는데
일단 저의 생각은 그래요. 뭔가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사실.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이제 부모님과 저희 가족들이랑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장례식장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같이 내려가서 가족들이랑 다 같이 장례식장을 해서 뭔가 좀 더 많이 베풀고 그리고 좀 재밌게 부산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 꿈인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이제 배우라는 수단인 거죠. 방법 중에 하나는 배우로 성공을 하는 거죠. 근데 또 그 중에 또 생각이 굳이 배우로 막 엄청난 배우가 돼서 막 그것보다는 배우라는 길을 지금 이제 10년을 걸었는데 그러다가 뭐 사업을 해서 사업으로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좋네요. 네. 성현님은 어때요? 이제 그럼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 또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생각보다는 너무 그냥 단순히 나는 내가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로트의 스타가 될 거야. 스타가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저 자신을 제가 가장 잘 아니까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멀게 더 느껴지는 마음이 좀 부담이 되고 맞아요. 네. 요새 제가 느끼는 말. 뭔가 내가 올라가려 했는데 근데 이게 더 가야 되는데 하면은 오히려 제가 자신이 더 나태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실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행복하고 싶은 게 꿈인데 그게 하고 싶은 걸 지금 하고 있다고 행복하진 않더라고요. 행복은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 뭔가 어느 정도의 내가 이거 하면서 내가 조금의 뭐 얻어오는 게 있고 생기는 좋은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게 사실 지금 저 어찌됐건 지금 과정 중이라고 생각해서 진짜 트로트를 하고 노래를 하면서 앨범도 좋은 앨범을 내고 뭐 연예인이 꿈이기 때문에 방송에도 좀 나가고 하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도 막 해보고 싶고 그러면서 사실 뭐 생활고 이런 것도 가끔 이제 어떡하지 이런 것도 신경 안 쓸 정도 그래서 부모님들이랑도 먹고 싶은 거 먹고 여유 낼 때 사드릴 것도 사드리고 좀 이렇게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삶 딱 그 정도가 일단 저의 목표였던 그렇게 되면 저긴 거기서 이제 또 한층 게 이렇게 됐으니까 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지낼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와닿네요. 옆에서 듣는 민철님 오늘 많은 얘기를 형들 얘기를 들었을 텐데 네. 민철님이 두 분 얘기를 듣고 느낀 바 좀 알려주실래요? 졸고 있었던 건 아니죠? 지금 화면 보고 있는데 점점 이렇게 내려가 그러니까. 없어지는 줄. 전게 아니고 사실은 오늘 되게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딥해질 줄 모르고 이제 형들하고 제일 친하니까 이 티키타카의 시간을 오늘 제일 제가 많이 준비했었던 타임인데 어쩌다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우리 장난만 칠 줄 졸진 알았다. 않았습니다. 민철 미안해요. 졸진 내가 않았습니다. 좀 근데 빠져들었어. 근데 아예 아닙니다. 근데 항상 형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은 형들이 저보다 한 살 위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 셋이 뭐 이렇게 말하기도 뭐하지만 연예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저한테 형들은 저보다 1년 더 연예인으로서 산 사람들이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25이면 형들은 25의 연예인의 삶을 유명하지 않고 성공하지 못했던 연예인의 삶을 이미 저보다 1년 더 살아가지고 저는 형들이 살았던 작년을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형들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항상 이렇게 지금 형들 막 고충들 있고 막 자기 힘들고 막 그런 거 많지만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제가 내년에 살아야 될 삶이니까 오히려 형들한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멘트 좋은데 생각 많이 해왔네. 너 이런 아이였구나. 그래가지고 항상 형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도 내가 내년에 살아야 될 삶들이구나 이러면서 공부 되게 많이 하고 저렇게 네네. 저때 저렇게는 안 해야지 막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죠. 무조건 있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성현이를 보면서 나는 나는 그런 거 많아. 누가 날 보면서 저렇게 안 해야지. 옛날에 어떤 연습생 할 때 엄청 어린 애가 있었어. 내가 24살인데 16살 남자애가 갑자기 와서 막 연습하고 있는데 저는 형처럼 안 살 거예요. 내가 왜? 뭔가 너무 나쁜 게 아니라 그 순수한 마음이 뭐였냐면 나는 연습을 할 때도 열심히 하지만 내가 막 전날에 성인이니까 친구들이랑도 술도 먹고 술 약간 안 취했는데 연습도 오고 할 건 하고 막 그냥 몰라 이렇게 사니까
형처럼 형처럼 안 하면 될 것 같다. 막 이렇게. 이게 다른 게 저는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 말을 듣잖아요. 그럼 저는 진짜 멘탈 나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 자신을 이제 채찍질해요. 네, 성현이는 그래라 뭐 이러고 그래, 뭐 알았어. 알았어. 심지어 그날 술 또 먹었어요 그날. 저는 상호님과여서 난 성현님 같은 친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닮기도 하고. 네. 저 오늘 이제 좀 많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 라이언님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또래 동생들이잖아요. 네. 근데 라이언도 아마 저 시기를 또 직업적으로 또 라이언님의 길을 걸으면서 겪었을 거고. 네. 오늘 뭐 호스트 MC를 같이 해봤지만 좀 소감을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성현님이 말씀해주신 게 굉장히 저한테도 네, 더 인상 깊게 들렸었던 게 저도 저 시기 때 항상 네, 저를 채찍질하기보다는 이제 저를 계속 뭐 이 정도면 어때 잘한다라고 말했는데 우리 또 성현님 덕분에 다시 한번 그 시기를 생각하면서 저도 지금을 더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네, 근데 저는 사실 아까 상우님 이야기가 공감이 됐었던 게 저도 이제 아직 좀 많이 어리긴 년쯤에 이제 약간 번아웃이 왔거든요. 비슷하게 저도 이런 이것저것 정말 쉴 틈 없이 항상 하다가 약간 번아웃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좀 공감이 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80분 가까이 지났어요. 와. 맞아요? 이게 너무 텐션이 좋고 재밌어. 진지한 얘기를 해도 재밌고 또 가벼운 얘기도 재밌고. 저희는 봐서 다음 달에 2부로 다시 한번 모이시죠. 네, 좋습니다. 너무 꼭 좋습니다. 저희 불러주시면 그때는 진짜로 어. 또 티키타카. 어. 그때는 좀 이제 그때는 이런 다 했으니까. 민찬님 준비한 너 거 죽어라, 나 죽자 이런 매운 느낌으로. 맛으로. 아니 민찬님이 준비 엄청 많이 했는데 지금 한 3마디 정도 한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네. 상우님과 희준님을 붙여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너무 오늘 시간 즐거웠고요. 또 이제 다음에 꼭 다시 만나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메타톡 가장 하이라이트 시간, 즐거운 시간 이렇게 좀 종료하면서 두 분 상우님, 성현님 또 좋은 모습으로 다음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